네, 이번 시간에는 포커스 6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산과 염기의 정의나 뭐 그런 색이 이런 분자적 구조에서 고민하는 것은 무기화학에서 자세히 배울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무기 1에서 6A부터 6C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울 것이고, 분석 1에서 나머지에 해당하는 우리가 산염기 평형, 적정, 그리고 침전, 그리고 전기화학 관련해서도 분석 1에서 다 배운다. 그래서 토픽 6을 잘해두면은 우리가 꽤나 많이 편하고 인고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지금 잘해놓으면 되게 편해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해놓고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고, 시험도 잘 보면 개이득이겠죠. 그래서 6회부터 6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산과 염기의 특성 우선 얘기해 보겠고요. 여러분들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알 테니까 넘어가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아레니우스보다 더 일반적인 정의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산염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수용액 상태에서만 설명 가능하고, H 플러스가 아니라 실은 H3O 플러스다. 그리고 암모니아가 염기인 거 설명할 수 없다. 그랬는데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양성자 이동 반응으로 산과 염기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산은 양성자를 주는 것,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것. 그래서 양성자가 이탈되고 양성자가 첨가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수소 원자가 핵심이고, 그리고 양성자가 첨가돼야 되는, 그러니까 H 플러스가 가는 거다 보니까 베이스가 이 고립 전자쌍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줘서 이게 결합을 형성해야 되다 보니까 고립 전자쌍이 있다라는 말이 있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스테드 로우리를 보실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핵심은 양성자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평형이 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강산이다 보니까 반대쪽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거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책에서 표현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할 때는 꼭 그 양성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표시를 해 놓으면은 우리가 산인지 염기인지 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성자를 이렇게 줬고, 얘가 양성자를 이렇게 준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산염기. 그래서 짝꿍을 또 지을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짝선짝염기, 얘랑 얘가 짝꿍이고 얘랑 얘가 짝꿍인 거, 이렇게 짝선짝염기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산과 약산의 차이가 뭐냐면, 거의 모든 분자가 용액에서 양성자 이탈이 된다면 강산, 극히 일부의 분자나 이온이 용액에서 양성자 이탈이 되면은 약산,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화학투 배울 때 아세트산이 대표적인 약산인데 아세트산이 1000개 중에 1개 녹는다고 이렇게 배워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선짝염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산염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보다 더 일반적인 정의고 유기화학 메커니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할 줄 알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배위화학, 무기2에서 내내 배기화학을 하는데 루이스 산염기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금속을 해석하는데 되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자쌍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염기는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주고 산은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은 내가 하나하나 내놓는 것과 다르게 한쪽에서 다 주고 한쪽에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배위 공유결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공유결합과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전자가 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공격하는, 그래서 친핵성 공격,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플러스를 원하죠. 그래서 친핵성 공격을 기준으로 화살표를 친다 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암모니아와 물이 이렇게 반응해서 하는 것도 다 설명이 가능하죠. 위에서 했던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양성자가 굳이 있지 않더라도 그냥 전자만 있으면, 전자쌍만 있다면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일반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화학에서만 좀 자세하게 다루는 건데, 문제 풀 때 혹시 근데 자세히 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화학에서만 조심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산에서는 루이스산에서는 양성자를 산해라고 하는데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양성자를 공급하는 화학종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스테드하고 루이스는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화학종을 염기라고 하고 알레니우스는 OH- 공급한 화학종을 적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책 읽어보면 한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산성과 염기성, 양조성 상환함을 이렇게 있는데 물과 반응해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발음이 힘들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용액을 생성하면은 산성산화물인데 뭐 분자성 화합물, 유성산화물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도 잘 익숙하지 않은 거 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거 물 분자간의 양성자 교환, 우리가 그 화학원에서 물에 자동 이온화라고 배웠던 건데 이제 우리가 일반화하게 오시면은 자체 양성자 이전 오토프로톨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물이 양쪽성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양쪽성 물질은 pH가 좀 애매한,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한 애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끼리 하나가 산 하나가 염기가 되어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게 뭐 잘 일어나는 평형은 아니고요. 그래서 평형상수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활동도로 무조건 활동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AH2O도 이게 어쨌든 녹는 거니까 1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자꾸 순수한 물이니까 1이라고 한다 하고 그냥 무시하지 마. 그래서 실제로 KW와 KA와 그냥 K 이 똑같은 반응의 세 개의 값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르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반응물은 그냥 물이니까요 1로 두고 해서 1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활동도로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얘네도 다 값이 1은 아닌 무언가의 값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특히 양성자일 때는 양성자성 물질이라고 해야 된다 라는 거 일반화학에서 새롭게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pH 척도인데요. pH는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로그 그릴 줄 알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로그고 마이너스 로그가 이거니까 로그가 커질수록 로그 값이 이제 뭐냐면 여기는 그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이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pH가 작을수록 산도가 강한 거다. 이렇게 화학원 하는 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7이면 중성, 7보다 크면 염기성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POH로도 매칭을 할 수 있죠. POH가 7보다 크면은 염기성, 7이면은 중성, 7보다 작으면 염기성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W를 가지고 유도를 하면은 pH랑 POH를 더하면 14가 나온다. 이건 KW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일 때 성립이 되는데 평형상수가 온도에 의존하니까 저 온도에서만 성립을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도에서는 pH가 0부터 13까지다 이렇게 정의가 되기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효숫자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pH 소수점 뒤 유효숫자가 몰농도 유효숫자와 같다 라는 거. 왜냐면 pH 소수점 앞에 우리가 7.44라고 했을 때 이 7은 10의 7승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약산과 약염기입니다. 약산과 약염기, 여기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약산과 약염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다 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염산 같은 경우는 10개 넣으면 HCl 10개면 H 플러스 10개가 나오는데 어쨌든 H 플러스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H 플러스가 10개가 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평형상수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평형을 이루며 다양한 화학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반적인 식을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KA 반응식이 뭐야? 그러니까 KA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KA를 외웠다는 것은 결국 이거를 외우고 있다는 뜻과 같으니까 이게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줬어요. 그럼 무조건 그냥 이 3평형 형태를 쓰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KA가 크다라는 의미는 분자가 크다는 거니까 그럼 H3O 플러스가 많이 녹는다는 소리겠죠. 그럼 산도가 크다는 소리고 pKa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pH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염기도 거꾸로 쓸 수 있죠. B 더하기 H2가 HB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H2로 해놔야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편하게 분자가 요거로 편하게 되다 보니까 이 형태로 많이 쓰고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짝산짝염기, 짝으로 된 시소라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짝으로 된 시소. 그래서 그 표현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그 아까 HCl 반응을 보면은 HCl 더하기 H2O가 H3O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된다 했을 때 이렇게만 표시를 했어. 왜냐면은 우리가 이 거꾸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그 이유가 보시면은 HCl이 이게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K가 뭐 10 이상 아주 강력한 거다 보니까 Cl 마이너스가 H 플러스에 잘 붙지를 않나요. 그러니까 Cl 마이너스 상태로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HCl을 떼는 건 쉬운데 붙는 건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매우 약염기라는 거죠. H를 양성자 받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산도가 굉장히 크다면 그것에 대한 짝염기는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강산의 짝꿍은 매우 약염기다. 매우 약염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5개념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강산의 짝꿍이 매우 약염기. 그럼 반대로 약산의 짝염기는 뭐 강염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산의 3평 형식을 썼고 이거가 그러면은 짝산 짝염기 관계이기 때문에 역반응으로 했을 때는 KA가 KB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엮으면은 KA 곱하기 KB가 KW라는 화학토에서 배우던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가 시소관계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아까 보면은 강산일 때는 이게 엄청 크면은 이게 엄청 작다가 되는데, 그럼 약산일 때는 이게 조금 크니까 이게 조금 작다가 돼요. 그래서 약산의 짝꿍은 약염기야. 그래서 약산이 작용하는 것만큼 그 약염기도 일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산일 때는 그냥 녹는 거 100%다 녹았다 생각하고 편하게 풀면 되지만, 약산일 때는 이 반응물 생성물 양쪽을 막 고려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까다로운 게 되겠죠. 그래서 짝산짝염기의 이 시소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게 KA 곱하기 KB가 KW다 라는 것이고, 이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분자 구조와 산의 세기. 이것이 무기화학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과학이 어떤 것을 예측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고, 이 해석을 왜 하냐, 결국 우리가 주관적인 이해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꽤나 이 경향성 틱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도 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싫다, 이거 과학이 왜 이래, 이렇지만 이것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짜 화학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경향성을 예측을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하나의 해석 요소이고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델타지 연력학도 해봐야 되고 하는 건데, 분자 구조로만 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산의 세기를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H가 잘 떼어지는가를 하는 것보다 H가 없어지고 난 그 짝염기가 마이너스를 잘 감당하는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NH3, H2O, HF 이렇게 했을 때 그 NH2 마이너스, 이건 미친 강염기야. 이렇게 있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도 약염기를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데 NH2 마이너스는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아마이드 음이온. OH 마이너스는 우리가 생각한 락스 뭐 그 정도. 그래도 그러니까 염기지만 나쁘지 않다. 근데 우리가 F 마이너스를 생각했을 때는 얘는 뭐 HF는 강산인데 그거니까 강산의 짝염기니까 굉장히 약염기죠.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전기 음성도나 전자 친화도가 크면은 극성이 크고 수소 결합이 커서 양성자 이동이 잘 일어난다. 그리고 거꾸로 F- 상태에서 이 음전화 하나를 잘 감당할 수 있다. NH2는 음전화를 감당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F-는 잘 감당한다. 그래서 NH2-는 음전화를 감당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수소를 다시 붙여서 안정화되고 싶어하는 거고, F-는 수소를 붙이지 않더라도 꽤나 안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시, 그러니까 이 각각의 예시들을 보고 뭐 때문에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것은
지금 보면은 할로젠이죠. 그래서 산이 HI일 때가 지금 가장 커요. 그래서 결합 길이가 크다 보니까 HB가 그 우리 엔탈피가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 결합 엔탈피, 본딩 엔탈피입니다. 그래서 H가 잘 떼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그런 거죠. 쌤, F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얘가 제일 산의 세기가 세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또 결합끼리 끊어지는 것이 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것도 있고, 사실 I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자리가, F는 마이너스 1자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굉장히 전하가 밀집되어 있는데, I 마이너스는 전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사이즈의 마이너스 1, 이 사이즈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전하 밀도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감당하는 능력의 차이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산소산과 카복실산의 세기는 그 공명 구조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명 구조가 그 많은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비편재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편재화가 굉장히 잘 돼 있으면 마이너스를 잘 감당하니까 산도가 세진다. 그러니까 짝염기가 그 수소가 떼진 상태에서도 다시 돌아가는 성질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공명 구조, 이 마이너스 하나 떼져서 마이너스가 됐을 때, 하나 떼져서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 마이너스를 사방에서 땡겨주니까 잘 버틴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A부터 C였고요. 그래서 산염기 정의 잘 이해하시고, 약산과 약염기, 약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약산과 약염기 정말 중요하고, 이 분자 구조로 산색이 예측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해보시고, 여기 구간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